오늘의 주제는 파경입니다. 파경이라 요인가? 아니면 뭘까요? 재결합의 약속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시대를 따른 대세의 변화인가?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의미가 바뀌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파경이란 말이 있는데, 송나라 설화집 태평관기에 파경중운이란 이야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중국 진나라가 수나라에게 망할 때, 진나라의 관리 서덕원이 헤어질 때 아내에게 두 쪽으로 깨트린 거울 한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깨진 거울을 증표로 삼아가고 있다가 내년 정월 대보름에 장안에서 서로 찾아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듬해 정월 대보름 날 장안에서 어떤 노파가 그 거울을 가진 것을 보고 자기 거울과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 아내가 이미 수나라의 어떤 귀족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후 이 두 사람 소식을 들은 수나라 귀족이 여인을 풀어주어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경, 처음에 부부가 헤어질 때는 거울을 깨진 것을 파경이라 하는데, 결국은 새로 만나기 위한 징표로 삼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경중운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태평관기라고 송나라 때 중국 설화집입니다. 결국 그 파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합을 위한 정표라니 말이죠. 근데 왜 요새는 파경중운에서 파생된 파경을 헤어짐이라고 표시할까요? 결국 그 부부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거울을 깨어 정표로 삼은 것인데, 원래의 의미와 정반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파경은 거울을 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거울을 깼냐가 중요한 거죠. 이 거울 경자는 부스에 쇠금이 있듯이 예전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금속이라 하면 청동 혹은 황동의 금속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거울의 뒷면입니다. 손 잡는 부분. 거울의 앞면은 저 밑에 황동으로 되어가 있는 건데, 저기 깨끗이 닦아서 보면은 얼굴이 보입니다. 화장도 할 수 있고. 비싸겠죠. 비쌉니다. 청동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울의 앞면은 처음에 청동 거울 만들면 황금색을 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서르고 그래서 광택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유리거울은 12세기쯤 등장해서 16세기쯤 싸져서 퍼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18세기라고 합니다. 보편화된 것은 20세기, 1900년대 이후에. 예.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윤두서 자화상 이런 경우는 청동거울을 보고 자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울이 유리거울이면은, 거울이 깨지면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깨갖고 서로 가질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파경중원의 거울은 청동거울로 재질 성격상 잘 부르면은 반을 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틈 갈라져도 뭐 갖고 있다고 해서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합쳐서 그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고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팔고 있는 요새 옛날 청동 거울입니다. 뒷모습 손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거울도 있습니다. 청동 거울에. 이것은 청동 거울 앞면 청동구리하고 주석
합친 비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박물관의 전시품입니다. 현재 우리 거울들은 다 유리거울로 16세기 이후에 상갑에 보급된 거고, 그 문제는 거울은 깨지면 다시 합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거울은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리거울 이전에 금속 거울은 파경하면은 다시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같은 파경이라도 청동거울 시대에는 약속, 다시 만날 약속의 정표였고, 지금은 유리거울은 이별이나 또 파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원래는 약속의 정표, 지금은 이별의 정표, 이렇게 되겠습니다.